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요. 민주당에서는 즉각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의 추진을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야당 아주 거세게 비난했고요. 또 반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안이 주말 사이에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었는데 어제만 해도 재판중지법이 아니고 이제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민주당이 방금 전에 돌연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법 처리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급 유턴을 한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해프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나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 본인이 어제 당 지도부가 논의해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겁니다. 박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에이펙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안은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를 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이 사전에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해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하니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발언 내용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세 협상과 에이펙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어제만 해도요, 박수현 대변인은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이제 개별 의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내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까지 띄웠는데 이를 받아서 당연히 언론들은요, 일제히 재판중지법을 민주당이 이달 내에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박 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어제의 그 논리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 대변인은 어제 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달 정기국회 내 이 당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요, 민주당은 이제부터 이 재판중지법을 이른바 이 국정안정법 또는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을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기소라는 게 밝혀졌으니 이 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당의 수석대변인의 발표는 역시 공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어제 일명 재판중지법을 이제는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당론으로 당 지도부의 뜻으로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방금 전인 12시쯤에 하루 만에 이게 대통령실과 조율한 결과라면서 백지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만 해도 일부 최고위원이 이른바 국정안정법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당의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결국 지난 5월에 법을 한 차례 유보시켰을 때처럼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당이 저렇게 순식간에 유턴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치 감각, 정무 감각 면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비해서 한참 멀었다. 지금 이런 비판적인 의견까지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오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대통령실보다는 아무래도 여당, 민주당이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소통이 더 긴밀하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 더 예민하고 격앙된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여당의 대변인 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입장을 바꾸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지도부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민심이나 여론의 어떤 상황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사실은 자기 지지층들의 견해만 따라가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결국 어제 그렇게 이 국정안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불과 하루 만에 좀 더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대통령실과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도 이건 좀 심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어느 판사가 지금 재판을 재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될 텐데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TF를 발족했습니다마는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8가지를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이펙이 그나마 성공적으로 끝나서 대통령이 내일도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부각이 되고 알려져야 될 판에 계속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당이 이끌어가서 찬물을 끼얹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학원 안정법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하도 시위를 많이 하니까 그때 전두환 정권이 학원 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탄압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권 안정법 딱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